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이단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강조했던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쯔빙글리를 통해 신학교육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기도를 통해 삼위일체를 새롭게 해석한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 사라 코클리 교수가 처음으로 방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사회봉사단체로 위장해 정통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엔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포교 전략을 펼치고 있어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대학 캠퍼스에 확산되고 있는 이단의 실태를 고발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유창선 기자입니다. 이단 전문가 탁지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은 캠퍼스를 점령한 이단의 실태를 소개했습니다. 탁 소장에 따르면 최근 대학가엔 대학생 영입에 적극적인 JMS나 신천지를 비롯해 구원파도 눈에 띕니다. 기독교가 근간인 이화여대나 숭실대는 물론 신학대에도 침투했습니다. 전남대엔 1,000명이 넘는 신천지 학생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대학 생활이나 취업, 외국어 교육 등을 미끼로 접근합니다. 일부 이단은 연예인을 포섭해 대학생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단체 이름만으론 일반인은 물론 크리스천도 이단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종교색을 빼거나 기존 기독교 동아리와 유사한 이름을 쓰기 때문입니다. 예수전도단은 선교단체이지만 땅끝 예수전도단 2단이지요. IVF라고 하는 정통이 있지만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서 활동하는 IYF라고 하는 박옥수공파, JDM은 정통이지만 JMS라고 하는 2단, SFC라고 하는 정통이 있지만 SFP라고 하는 통일교 있고요. DSM이라고 하는 정통이 있지만 DCM은 다락방 2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단 단체임을 알아도 거부감이 덜하다는 겁니다. 활발한 사회 봉사활동과 여성 리더십을 앞세워 정통교회가 직면한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논란을 피해갑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JMS의 경우 사회봉사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탁지일 현대종교 이사장은 이단이 사회적 순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형으로 이단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위상이 하락되면 하락될수록 이단들은 자신들을 그 대안으로서 제시하면서 정착을 시도합니다. 교회와 이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처럼 이단의 활동이 왕성한 것은 상대적으로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무조건 이단은 안 된다는 식의 설득은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이단에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신학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알려진 스위스 종교개혁가 쯔빙글리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위기에 직면한 한국 교회의 신학교육이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성경 중심의 신학으로 대표되는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마련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장종현 백석대학교 총장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며 신학자들이 변해야 신학교육이 바로 설 수 있기에 학문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성경 중심의 교육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의 큰 축으로 신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로 알려집니다. 한국교회 신학교육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번 대회에선 신학교육의 커리큘럼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를 위해 총 16명의 신학자들이 참여해 쯔빙글리의 신학과 개혁 정신을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라 코클리 교수가 처음으로 방한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12회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코클리 교수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실천인 기도가 신학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라 코클리 교수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행위라며 기독교인은 기도 안에서 성부와 성령 사이의 대화에 참여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점점 일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욕망을 구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구원의 열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코클리 교수는 죄의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며 이 나약함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세문안교회가 매년 개최하는 학술 행사로 올해는 특히 새 예배당 입당과 언더우드 선교사 탄생 160주년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브라질 환경부가 삼림보호구역에 불법 거주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에 아마존 기금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기금은 국제사회의 기부를 통해 조성되고 있으며 사용 시 주요 공여국인 노르웨이와 독일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금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억제와 복구활동 지원이 목적인데 브라질 정부의 행동에 두 나라는 반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IT 기업 화웨이가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 이후 글로벌 기술 기준을 세우는 여러 단체와의 관계가 끊겨 더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무선 기술의 기준을 정하는 와이파이 연맹은 화웨이의 참여를 잠정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기준을 세우는 또 다른 단체는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가 풀릴 때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자진해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준 설립단체는 각 기업이 기술 발전을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 새로운 싸움을 벌이는 곳으로 업계는 화웨이가 이들 단체에서 배제되면 해외에서 사업을 확대할 때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모디 총리는 인도의 밝은 미래를 약속했지만 기독교계는 여전히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외된 기독교인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 교회 지도자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폭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됐고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집권당은 친힌두교 정당으로 종교를 바탕으로 한 인도인들의 마음을 양극화시켜 불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 에리트레아에서 기독교인 140명 이상이 체포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사건은 해당 국가의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보안을 엄중히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심각한 기독교 핍박 때문에 전문가들은 에리트레아를 종종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부른다며 반군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한 직후 교회 지도자 대부분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된 140명은 현재 교도소와 경찰서에 구금 및 구류돼 있고 아직 기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핵 합의에 계속 잔류해야 할지를 놓고 국민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에 따른 민생고와 경제난과 관련해 미국이 선포한 경제전쟁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가 국민이란 점을 잘 안다며 미국은 우리를 무릎 꿇리려고 하지만 실패할 것이고 제재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적대적 행태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헌법 59조에 의거 경제와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중요한 의제를 놓고 의회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황금 종려상의 영예를 아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는 30일 개봉을 앞두고 예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지난 26일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100년 사상 처음으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예매율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27일 기준 예매자 수가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봉 감독의 이번 작품은 빈부격차의 문제를 다룬 블랙 코미디 영화로 현대 한국 사회 계급 문제를 파헤친 영화라는 평가입니다. 사상 첫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만큼 관객들의 관심과 기대감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석 달 만에 50%대를 회복했습니다. 2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오른 5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경제 행보와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됩니다. 리얼미터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도 일시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9.3%, 자유한국당 31.9%, 정의당 7.6%,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직장인 1,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들은 첫 취업 후 10년간 평균 4차례 회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조사 당시 평균 2.9회보다 한 차례 이상 늘어났으며 연차와 평균 이직 횟수는 대체로 비례했습니다. 또한 1년차 직장인 가운데서도 64.7%는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직을 결심한 이유로는 연봉에 대한 불만이 47%로 가장 많았고 상사에 대한 불만과 복지 제도에 대한 불만이 각각 28%, 27%로 나타났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내달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며 발제자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사무총장 등이 나섭니다. 포럼에는 한국교회봉사단, 월드비전, 기아대책, 평통연대 등 9개 단체가 협력합니다. 대북 지원단체인 북한정의연대가 내달 1일까지를 북한 정의주간으로 정하고 북한 인권과 탈북 난민 문제를 조명합니다. 다가오는 29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인권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북한 인권 정책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다가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에클레시아 클럽 발족식을 진행합니다. 에클레시아 클럽은 나눔과 섬김을 위해 기아대책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한 한국교회나 기관, 성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발족식에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군산 성광교회, 원천교회, 염강교회 등 30여 교회가 초대 멤버로 위촉됩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4.16 희망 목공협동조합이 목공소를 개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가족이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찾고 생명, 안전, 평화의 4.16 정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는 협동조합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